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삼영무역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회사는 가치 투자를 좀 한다고 하면은 한 번씩은 살펴봤을 만한 그런 회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리먼 위기쯤 해서 주총에 방문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때 나름 큰손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좀 뭐라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회사는 좀 역사가 길거든요. 5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 상장이 됐어요. 본업은 화공약품을 유통하는 그런 판매업이었는데요. 관계사인 케미그라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플라스틱 안경 렌즈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리고 기타 한국 큐빅, 삼신화학 이런 자회사들,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구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최대주주 이승용 대표를 포함해서 일가친척을 다 합하면은 대략 4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탁 회장이 타계를 하시고 나서 2016년도부터는 이승용 대표 단독 체제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분이 계열사들 대표도 다 겸직을 하고 있죠. 자, 회사가 가진 종속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모저모 지분들이 많거든요. 이 종속회사들이 꽤 많은데 사실은 다 합해봐야 매출과 이익이 연결해서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 중에서 이 한국 큐빅이라는 회사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얘가 좀 규모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쪽이 갖고 있던 전환사채 CB의 조기 상환을 삼영무역이 받아주게 되면서 19년도부터 이 한국 큐빅을 종속기업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로 잡아서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 주식도 꽤 있는데요. 안경 관련된 애실로 코리아와 케미 베트남 이쪽 지분이 핵심이고요. 파이오락스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공약품 판매가 본래 본업이었고 안경 렌즈 판매 같은 것도 했었는데 자동차 부품 쪽은 매출이 꽤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큐빅을 연결로 잡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매출이 조금 있어요. 이 화공약품이라는 것은 페인트, 신나, 잉크, 접착제 이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일종의 용제, 모노머, 첨가제 이런 원료 상품들입니다. 얘네가 이거를 이제 세계적인 메이커, 상사를 통해서 국내에 들여와요. 이 부문의 매출 비중은 대략 용제가 한 60%, 모노머가 한 25%,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수백 종에 달하기도 해서 다른 데서는 그만큼 취급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들여와서 케미컬 전용 탱크 터미널이나 서울, 부산 쪽에 보유하고 있는 물류센터 쪽에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실수요 업체나 이제 대리점 쪽에 뿌려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모체이긴 하지만은 사실 삼영무역을 볼 때 여기를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파악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과거에는 품목별 시장 점유율 같은 걸 집계해서 올려주기도 했었는데 이게 2008년도 이후로는 나와 있지도 않고요. 또 해마다 과거 자료랑도 매칭이 잘 안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렌즈 계열사에서 만드는 렌즈의 일부를 떼와서 동사가 일본이나 유럽 쪽에 판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인 매출액을 보면은 내수에 화공약품 뿌려주는 부문이 이렇게 있고 렌즈를 수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국 큐빅, 자동차 라디에이터유 이런 나머지 기타 이런 구성이죠. 자, 매출 규모를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규모를 매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공 2천억에 렌즈 350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지역별로 보면은 당연히 짐작이 되죠. 이게 화공약품일 거고 얘가 어딘가가 렌즈겠죠. 여기서 이렇게 급격하게 다방면으로 늘어나는 거는 한국 큐빅 영향일 거고요. 자, 그래서 부문별 이익을 보면은 이게 화공약품이든 렌즈든 일단 유통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 동사도 이제 상사 혹은 대리점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거의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고정마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렇게 돼 있던 한국 큐빅이 이제 연결로 잡혀온 것인데요. 얘가 뭐 과거 대비 조금 뭔가 개선된 듯한 그런 모습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는 원래 영업이익이 한 50억에서 9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큐빅 붙은 거 감안해서 조금 늘어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과거 삼형무역의 수년간의 재무지표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여기 영업이익까지의 부분을 설명을 한 거고요. 다만 이 회사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타 영업의 손익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순이익이 항상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구분이 좀 바뀌었지만 이제 관계기업 손익에서 이어져 온 부분인데요. 이 회사를 볼 때 가장 주요 투자 포인트로 뒤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동사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과거 뭐 적자 없이 꾸준히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현금을 계속해서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순현금 상태로 2020년 기준으로 한 1,5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도 반기로 봤을 때 이게 더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금 같은 성격의 자산을 다 합쳐가지고 차입금에서의 이자 발생 부채 형태의 것과 제외를 하면은 대략 뭐 2천억 정도가 현금이 더 있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이제 매도하지는 않겠지만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한 1,000억 정도 있고요. 거기 더하기 뭐 유형자산 이런 것들도 있으니 살림은 넉넉하다. 동사 시가총액이 한 2,800억 정도니까 재무구조 좋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기타 영업의 수익 그 내용을 보면은 지분법 이익입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보다 지분법이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본의 증가는 이 지분법에서 온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의 이게 애실로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나옵니다. 이게 종종 크게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형무역을 투자하려면 여기를 자세히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삼형무역의 연역을 보시면은 88년도에 케미그라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었고 2002년도에 애실로 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뭐 베트남 쪽에도 자회사 설립을 하고요. 이 애실로는 글로벌한 안경 회사죠. 이 회사가 종속법인으로 케미그라스를 가지고 있고 케미그라스를 통해서 아래를 통제합니다. 잠깐 사적으로 이탈리아의 룩소티카라는 회사가 프랑스의 애실로를 17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글로벌 아이웨어 시장에서 룩소티카와 애실러는 뭐 1강, 2강이었고 레이벤 같은 경우도 룩소티카 거죠. 총 합해서 60조 정도의 대형 안경 회사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 그래서 이들과 삼형무역이 무슨 관계냐는 거죠. 거의 5대5로 애실로 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여기가 케미그라스라는 국내 회사를 갖고 있고 케미광학이라는 중국, 케미 베트남이라는 베트남 회사도 가지고 있는 거죠. 얘랑 얘는 같은 거 다 애실로입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케미와 중국 케미광학에서 안경 렌즈를 만들고 요걸 케미그라스로 줍니다. 여기서도 한국에서 또 따로 만들지만 중국에서 만든 거는 일단 중국 내수로 가고요. 또 한국 내수로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애실로 및 관계사 쪽으로 쏴주고요. 일부는 삼형무역을 통해서 아까 영업에서 나왔던 렌즈 부문 매출 처리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배회사 애실로 코리아는 또 나름대로 자기가 고가의 제품을 가져와서 자기가 따로 팝니다. 그래서 삼형무역과 애실로의 안경 렌즈 쪽 협업을 통한 유통구조는 이렇게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경 렌즈는 직접 혹은 대리점을 통해서 안경원에 팔고 소비자가 안경을 사면은 렌즈가 끼어 들어간 형태가 되겠죠. 우리나라에는 매우 다양한 브랜드 안경점들이 있고요. 이런 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경사가 이제 손님이 안경을 맞추러 오게 되면은 추천해주는 그런 그림이 될 겁니다. 해마다 안경을 사용하는 인구는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은 21년도 기준으로 조사 인원의 대략 50%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10% 정도는 콘택트 렌즈를 찾는다고 합니다. 안경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있으실수록 차시는 경향이 있었고요.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모 같은 것도 있으니까 렌즈와 병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인은 전자기기를 달고 살죠. 스마트폰, 컴퓨터, 기타 모니터 등등. 그러니까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인식이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 시력 교정용 대표 상품인 안경 렌즈가 성장이 나름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고성장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겠죠. 그리고 삼형무역은 애실로 코리아를 통해서 한국, 중국, 베트남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 뭔가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 될 겁니다. 동사의 과거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PER 기준으로 20배, PBR 기준으로 1.6배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적이 있네요. 다만 최근에는 조금 내려와가지고 PER 같은 경우 10배, PBR은 1배가 안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도 절대적으로 비싸 보이지 않으니까 동사의 순연금, 우량한 재무구조에 안경렌즈의 성장, 그리고 밸류에이션까지, 야, 이거 완전 대박주, 메리트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좀 가치주를 본다는 분들이 이 회사를 한 번씩 보고 언급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아주 쉽게 삼형무역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겉만 훑어본 거고요. 보다 깊숙한 이야기, 제가 해본 이런저런 생각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